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최진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공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공명이라고 하는 건 유기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건 공명 구조, 항상 관계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실제 분자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공명을 여러분 접근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공명 구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공명 구조는 분자 내에 존재하는 전자들이 비편재한다는 겁니다. 그죠? 이 비편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자의 비편재, 그죠? 분자 내 이 전자의 비편재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한 개의 루이스 구조로 유기분자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분자 내죠. 어떤 전자가 그럼 비편재할까요? 어떤 전자가? 맞아요? 비공유 전자쌍이나 파이 전자인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해석하면 p 오비탈에 채워진 전자. p 오비탈에 존재하는 전자는 비편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공명구조 패턴에 있었지만 공명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이 벤젠 구조를 쉽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 벤젠 구조의 공명 구조는 고리를 따라 파이 결합이 컨주게이션 돼 있으니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벤젠의 구조를 우리가 이렇게 그릴 때 이중결합은 결합 길이가 짧아야 되고 단일 결합은 결합 길이가 길어야겠죠. 하지만 벤젠을 그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립니다. 그죠? 우리가 배운 결합 길이 관점에서는 이중결합은 짧고요. 단일 결합은 길고 이중결합은 짧고 단일 결합은 길고 이중결합은 짧고 단일 결합은 길고 이게 벤젠이라고 하지 않죠. 우리는 이 구조를 벤젠이라고 하지 않고 이 구조를 벤젠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벤젠의 모든 탄소-탄소 결합 길이는 동일해요. 여러분, 벤젠의 모든 탄소-탄소 결합 길이 동일한 것을 이 구조로 설명할 수 있나요? 아니죠. 이 구조로 설명할 수 있나요? 아니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이 각각의 공명 구조가 실제 구조가 아니고 실제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기어체의 관점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구조는 이 두 공명 구조가 혼성화된 구조가 실제 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전자가 비편재되는 영역을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해주면 이것이 공명 혼성화 구조 또는 실제 구조에 가장 가까운 구조,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이게 공명 구조의 필요성이에요. 하나의 루이스 구조로는 분자의 실제 구조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힘들다. 그죠? 그래서 가능한 각각의 루이스 구조를 다 그려보는데, 가능한 각각의 루이스 구조 또는 골격 구조는 바로 전자의 재배치로만 그려지는 구조를 그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합가 구조 관점에서 이 벤젠이라고 하는 분자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든 탄소의 혼성은 sp2죠.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그림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고리를 이루고 있는 탄소의 혼성이 sp2니 고리를 따라서 이렇게 p-오비탈이 하나씩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p-오비탈에 전자가 이렇게 하나씩 채워진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때 제가 파란색으로 이 빨간색 전자들의 측면 겹침으로 파이 결합을 그리게 되면 다음 같은 벤젠을 그린 겁니다. 맞죠? 하지만 노란색 펜으로 이렇게 파이 결합을 그려준 것은 바로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니 이 둘의 관계가 무슨 관계인가요? 공명 구조 관계죠. 즉 파이 전자가 고리를 따라 비편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파이 전자가 이렇게 고리를 따라서 비편재하는 것을 이 공명 구조와 이 공명 구조로 설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p-오비탈이 몇 개 겹치고 있죠? 고리를 따라서 지금 6개의 p-오비탈이 고리를 따라서 중첩되고 있죠. 겹치고 있죠. 우리가 이럴 때 3개 이상의 p-오비탈이 겹치니까 어떤 표현을 해야 되냐면 컨주게이션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주게이션의 정의는 p-오비탈이 3개 이상 겹칠 때 컨주게이션이라고 하고요. 이 컨주게이션이 되었다는 얘기는 전자의 비편재화가 일어난다는 얘기고, 전자의 비편재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무슨 구조를 그릴 수 있다?
공명 구조를 그릴 수 있다. 그래서 컨주게이션 된 화합물은 항상 전자의 비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비편제화를 표현할 수 있는 공명 구조를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젠의 결합과 구조를 통해서 결합과 구조를 통해서 공명 이론의 필요성을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피오비탈의 컨주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각각의 루이스 구조로 또는 골격 구조로 공명 기하체를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구조하고 이 구조는 실제 구조에 동등하게 기하기 때문에 여기는 단일 결합, 여기는 이중 결합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벤젠의 탄소 결합은 1.4 웅스트롱으로 공부를 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공명구조 패턴에서 이제 어떻게 공명구조 패턴을 오비탈 그림으로 표현해서 공명구조로 한번 생각해 볼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자, 지금 이중결합 다음 자리에 이렇게 양전화가 있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공명구조를 그립니다. 그죠? 이렇게 여기는 파이 전자가 이렇게 재배치돼서 다음과 같은 공명구조를 그리죠. 이럴 때 우리는 각 탄소의 문성이 sp2란 걸 이해하면 다음과 같이 p오비탈을 각 탄소에 하나씩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게 됩니다. 맞죠? 오른쪽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p오비탈이 각 탄소에 이렇게 하나씩 존재하는 거고요. 왼쪽은 여기 이렇게 파이 결합을 만들고 있는 거고, 얘가 이렇게 파이 결합을 만들고 있어서 비어있는 p오비탈을 가지고 있는 쪽이 탄소 양이온이 되겠죠. 그래서 이들의 관계가 우리는 공명 구조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p오비탈이 이렇게 세 개가 겹쳐서 디로콜라이즈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각각의 공명 구조로 표현한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 있던 이렇게 겹칠 수도 있지만 어떻게 겹칠 수도 있다? 이렇게 겹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세 개의 p오비탈의 전자 두 개가 비편제하는 것을 우리가 다음 같은 공명 구조로 표현할 수 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보시면 이중결합 다음 자리에 이렇게 전자쌍이 있어서 마이너스라고 하면 지금 알릴 자리 전자쌍이 이렇게 재배치 통해서 공명 구조를 그릴 수 있다고 했으니까 다음 같이 공명 구조를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구조도 오비탈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모든 탄소의 혼성이 sp2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일단은 그럼 sp2로 그리면 이렇게 p오비탈이 하나씩 있겠죠. 그리고 여기도 p오비탈이 하나씩 존재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있겠죠. 이때 왼쪽은 여기 파이 전자가 하나씩 있어서 측면 겹침으로 파이 결합을 만들고요. 이렇게 전자쌍이 채워져서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오른쪽은 이렇게 채워서 이렇게 파이 결합을 만들고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p오비탈이 이렇게 분자에 3개가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상황이고 3개가 겹치는 상황이고, 이때 하나 둘 셋 4개의 전자가, 즉 파이 전자가 비편제하는 것을 다음 같은 공명 구조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해하자면 여기 전자쌍 한 쌍이 있는데 이 각각의 전자쌍이 결국에는 얘랑 여기는 전자 2개 중에 하나가 이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파이 결합을 만들어주고, 여기 있던 파이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여기 2개가 채워지고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렇게 공명 구조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2개 있죠? 이 2개가 각각 여기 하나 들어가서 이렇게 파이 결합 만들고, 여기 있던 전자 하나는 이쪽으로 옮겨서 2개가 채워져서 마이너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알릴 자리 양전화, 알릴 자리 음전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때 우리가 공명이 가능한 전자쌍, 이 공명이 가능한 전자쌍은 원자단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단이 아니죠. 원자단이 아닌 이유는 무슨 오비탈에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p오비탈에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다음 우리가 공명구조 패턴에서 다음 같이 이렇게 O가 있고 여기에 탄소 양이온이 있으면 여기는 이 비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재배치시켜서 우리는 다음 같은 공명구조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것도 오비탈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원자핵을 표현해주면 지금 탄소 양이온이 sp2니까 여기에요. 그리고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 2쌍 중에 한 쌍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 공명 구조에서는 자 여기에 p오비탈, 그죠? 여기에 p오비탈. 그래서 지금 왼쪽에 여기 전자 2개 있던 것이 여기 하나 들어가서 이렇게 파이 결합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또 하나 한번 개념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는 건,
지금 얘는 공명을 표현했잖아요. 공명. 예, 공명을 표현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공명 구조가 가능한 구조지만 이 화합물이 컨주게이션 되어 있냐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컨주게이션이라고 대답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는 피오비탈이 몇 개만 있으니까 두 개만 있으니까 세 개가 겹치는 상황이 아니므로 컨주게이션이라는 표현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컨주게이션은 여기가 컨주게이션이었어요. 여기 알릴탄소 양이온은 컨주게이션입니다. 컨주게이션. 알릴 음이온도 컨주게이션 돼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피오비탈이 3개 이상 겹치니까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마지막 예에서는 컨주게이션이 아닌 것으로 여러분들은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이 공명구조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릴 자리 양이온, 알릴 자리 비공유전자쌍 그리고 탄소 양이온 인접한 곳에 헤테로 혼자의 전자쌍 그리고 패턴으로 보면 벤젠고리처럼 고리를 따라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상황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마이드라고 하는 작용기 아마이드 그죠? 아마이드라고 하는 작용기가 유기학에서도 꽤 중요한데 아마이드 작용기로서 아마이드라고 하면 보통 자 이렇게 CO 이중결합에 카보닐 화합물이 있고 여기 N이 직접 붙어 있는 이 작용기를 우리가 아마이드라고 하고 이 질소를 아마이드 질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비공유 전자쌍은 이중결합 다음 자리이기 때문에 알릴 자리 전자쌍이기 때문에 다음 같은 공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비공유 전자쌍은 원자단이 아니다. 원자단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룹수에서 제외시켜주면 여기 탄소 여기 하나 둘 세 개의 원자단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질소의 운성을 뭘로 해석하면 된다? sp2로 해석하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판단했으면 결합과 구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탄소도 sp2죠 여러분. 우리가 일장에서 이 카보닐 산소도 sp2라는 사실을 공부했죠. 그러면 다 삼각평면 기하 구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여기 O 그리고 여기 N이 있고 다시 얘도 최대한 삼각평면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지금 여기 있는 이 CO 이중결합의 파이 결합을 제가 요게 이렇게 피오비탈 그리고 이렇게 피오비탈 그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이 결합을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질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여기 피오비탈 하나 그리고 이렇게 그려준 겁니다. 그럼 이렇게 컨주게이션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컨주게이션. 이 컨주게이션을 통해서 전자의 비편 제하를 통해서 우리가 공명 구조를 그리면 되는데 여러분 여기 전자 두 개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여기 하나 채우고 여기 하나 채우면 이렇게 이중결합이 생길 겁니다. 그럼 여기 있던 전자는 어디로 가면 돼요? 이쪽 피오비탈로 가게 되겠죠? 그럼 여기 전자쌍이 되면서 여기 뭐가 될 거다?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기존의 sp2에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표현하면 요 상태에서 여러분 요 상태에서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전자 두 개가 있었던 걸 여기 하나 찍고 여기 하나 찍으면 이렇게 결합이 만들어질 테고 그리고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올라가면 여기가 원래 기존에 하나 있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파이 결합은 끊어질 겁니다. 끊어지고 여기 산소가 결합이 하나고 한 쌍, 두 쌍, 세 쌍이니까 형식전화 뭐가 될 거다? 마이너스가 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질소는 당연히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이것도 정확하게 지워보면 지우다가 다 지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당황했는데 지금 됐죠? 그래서 지금 요렇게 피오비탈하고 요렇게 피오비탈이 어떻게 뭐 되는 걸 컨주게이션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해석해서 공명구조로 잘 표현할 수 있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공명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 한 번에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초이생들은. 그러니까 꾸준하게 복습하고 제가 설명드렸던 거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이해 안 되는지 잘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구조를 잘 그리는 것은 유기학의 이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공명구조를 잘 그리기 위해서는 골격구조와 형식 전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으셔야 해요. 아시겠죠?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도 중요하고 핵심적인 컨셉들은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영상으로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 열심히 유기학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